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신건강 간호, 조현병 환자 간호 이렇게 참석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현병은 어떤 병인가 우리 장로님이 작년에 강의를 하셨었죠. 그래서 조현병은 현을 고르다. 네, 정신분열병에서 그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런 이제 의견들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조현병으로 우리나라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랑 전 세계는 지금도 스키조프레니아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근데 도대체 이 조현병은 왜 생기는가? 네, 옛날에는 이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파민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조현병이 잘 생기게 하는 요인들은 뭔가 결국은 환경하고 성격입니다. 본인의 환경하고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병식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병식이 생기고 그리고 나빠지면 병식이 없어져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게 병인가? 그리고 좋아지면 내가 그게 병이었어. 근데 나빠지면은 아니야, 나는 아무 병이 없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현병은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물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빠지면은 약을 조금 증량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좋아지면 약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약 조절이 까다로운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하고 귀신 들림을 구별해야 된다. 비슷하게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현병, 요즘은 우리 조현병이 그래도 약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시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 같은 경우도 조현병이 있어도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진단 자체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망상하고 환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장애, 환청, 그 다음에 환시, 환촉, 환후 그런 여러 가지 지각장애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환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은 여러 가지 또 망상이 있죠. 피해 망상부터 시작해서 관계 망상, 조종 망상 그런 망상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 망상은 뭔가? 망상은요 그냥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사실인데 그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망상으로 믿는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환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청으로 시달렸는데 환청이 들리기도 했었다. 환청은 주로 결혼하자라고 들렸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주기도문 더 크게 열어라. 크게 일어서서 해라. 그래서 크게 일어서서 했대요. 그러니까 환청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환청 때문에 너무 불안했다.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에 그렇게 시달려서 얼마나 괴롭다는 걸 사실 가족은 몰라요. 말을 안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환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졌지만 죽인다 살린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다. 많이 나아졌지만 환청은 여전히 들리고 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무슨 계절인지 몇 월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살았었다. 환청이 들리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망상은 뭐냐?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망상장애 환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안기부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전에 제가 한국 무슨 협력단에서 저는 어디에 있다 왔다 갔다 남편은 어디에 있었다 오고
그 나라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제가 올 때 무슨 대사가 안기부 출신이었다. 그래서 안기부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또 우리 옆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환자분이 가장 편안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논문이 여성 정신질환자의 치유 경험인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증상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왜 병이 이렇게 왔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늪에서 헤매이다가 이제 점점 알아가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이론으로 쓴 논문이 이제 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다 발표도 했었고 포스트로 나가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념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이론으로 도출을 해내는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제 논문이 그래도 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메인 증상이 망상, 환각 중에서는 환청, 환시, 환우, 환미, 환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와해된, 이렇게 깨져 있는 언어예요. 와해된 언어라고 표시하는데, 언어가 횡설수설, 동문서다. 그리고 막 우원증, 이게 처음과 끝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언어를, 이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하게 와해된 행동,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자기 증상 때문에 해지는 거죠. 그리고 크게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그렇게 오는데, 음성 증상은 겉으로 볼 때는 게으르다. 가족들이 봤을 때는 제가 왜 저렇게 게을러?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그 음성 증상은 이제 정서적으로 둔하고요. 그리고 무논리, 그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무욕증, 그 다음에 무감동증,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게 다 음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음성 증상, 양성 증상에 대한 매니지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장애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나 사물을 감지하여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도할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바르게 생각이 안 되니까 바르게 행동이 안 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이 안 되니까 바르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쓰면 약물이 적정선, 도파민의 그 용량의 적정선으로 갔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약에 대해서도 약이 정말 내가 나빠져 그러는데, 약을 드시면 약이 사실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에 우리 몸 안에서 너무나 과잉으로 분비되는 것을 정상으로 맞춰주고 너무나 적은 것을 보충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세로토닌 올려서 보충을 해줄 때 이게 우울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직업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직장을 잡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밖에서 적응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외가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정신병 그러면 굉장히 낙인이 찍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조현병에 걸렸다면은 일단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 먼저 왜곡해서 보는 거, 그것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의 회장님이 여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경기도 지부 가족협회 또 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전부 회장님들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상장애에 보면 저기 행동적 특성이 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절이에요. 네, 단절. 자기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망상이 생기면 저기 집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TV 다 끄라고 그러고 전선줄 전부 다 빼고 코드 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이 나를 다 감시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계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게 부정확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똑같은 환경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너무 여기가 지옥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나를 빼달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망상장애의 이제 간호를 보면 일단은 망상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봅니다. 왜 망상이 왔을까? 분명하게 환자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망상이 있는 원인이 다 있어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렇지만 현실을 꼭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시하고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 우리 환자분의 느낌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느낌이 기분이 나쁜가 기분이 좋은가 느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주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관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망상장애에서 특별히 망상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너 그거 맞아 진짜야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망상이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화내고 이제 되게 그러거든요. 망상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되게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지지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그때 본인이 힘든 게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나 힘들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 전쟁이 일어난 게 저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망상 자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고 강화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족들은 모르니까 막 비난을 해요. 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더 불안해한 거예요. 환자분은. 자기는 지금 자기는 큰일 났는데 막 야단을 치니까 불안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자의 환경에 대한 자각을 망상으로 인식을 해요. 환경 자체를 인식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판을 삼가한다는 거. 예, 가족이나 옆에 주위 사람들은 망상에 대해서 절대 비판을 삼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의 감정을 굉장히 여기 지금 저기 PPT에는 없지만 이 환자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환자의 욕구와 감정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인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환자분한테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 망상을 통해서 추구하는 본인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위험하거나 이 어려운 거면은 그거를 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또 옆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 대상자가 가능한 범위 내의 일을 주셔야 돼요. 범위 내의 일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했을 때 굉장히 성취감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환각입니다. 아까 환각은 되게 이제 환청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환각이 있는 환자, 환청이 있는 환자. 내가 뭐가 들린다고. 텔레파시가 나한테 탁탁 지시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편견을 갖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대상자의 환각에 맞추어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이 환각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몇 번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이 환청 때문에 유치원 애들 한꺼번에 11명 사망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죽인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단 환각 환자들한테는 일단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간호를 할 때. 그리고 위험한 환경보다는 제한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좀 감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정신질환 조현병 환자의 가장 메인 포인트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거예요. 사고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망상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환청을 환청대로 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좀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1대1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격리를 좀 시키거나 급할 때는 투약이 가장 좋습니다. 네, 투약이 가장 좋으니까 일단은 안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그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상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또 망상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도대체 망상이 되고 왜 환청이 생길까? 본인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 본인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 때문에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는 망상과 환청 속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게 들어있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정적 요인을 인식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환각을 겪게 되는 단서를 어떨 때에 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에 더 큰 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는 더 작은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떨 때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네. 근데 너무 제가 행복한 환자분 한 분 봤어요. 그분은 환청이나 망상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내용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본인은 그 환청을 듣고 망상을 갖는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고 날 염려는 없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나 이 의료진이나 의심나는 점을 이게 요령껏 표현을 해야 돼요. 직설적으로 하다가 그쪽에 우리 환자분이 대상자가 상태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령껏 표현한다는 그 아주 참 요령껏 한다는 이 요령껏 속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감이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는 현실감을 가지고 현실감이 얼마나 있는지 현실감이 얼마나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대상자가 자해를 하거나 또 다른 환자 사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울증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우리 조현병 환자도 자살률이 25%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이야기를 해요. 나 죽고 싶다. 네, 그럴 때는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관찰을 하셨다가 안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상의를 하든지 입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극이 될 만한 것은 자극 1,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애거나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자가 신체적 접촉을 관대히 넘길 능력의 유무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방 우리 대상자 쪽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피해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물어보시고 신체 접촉을 하셔야 되네요. 내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내가 기도를 해도 될까요? 내가 안아줘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우리 환자분들은 거의 두려움 있어요. 왜냐면 망상 자체, 환청 자체가 그 속에 내용이 더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벌벌 떤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움, 불안을 동요시키는 증상을 사정을 하셔야 돼요. 또 대상자를 절대 궁지에 몰리지 않게 한다. 또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우셔요. 감정을 우리 환자분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도우셔야 돼. 좀 마음이 어때? 기분이 어때? 그래서 나쁘다, 좋다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도록. 그 다음에 그 망상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만 이야기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 깊이 그냥 타고 들어가면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망상을 표현하는 지금 무슨 생각이 제일 힘든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기분 나쁘면 이야기도 안 해요. 그 망상 자체가 너무 두렵거나 그러면 또 잘 이야기 안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또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저한테는 와서 정말 자기 너무너무 요즘 힘들었다고. 왜? 그랬더니 아니 기분 나쁘게 말이야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말이야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결국 그게 망상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행동을 상기했을 때 죄책감, 양심의 가책, 당황에 잘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각인지장애입니다. 행동적 특성은 역시 착각과 망상과 환각인데 이제 자극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호는 그럴 때 대상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이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말에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환자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지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인지장애도 감각인지장애도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라. 나는 속을 뒤집어 놓지 말아야 된대요. 우리 근데 가족들이 너무 환자를 모르니까 속을 뒤집어 놔요. 우리 환자분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각에 대한 대상자의 충동적 반응, 그것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위험해. 라는 그 바운다리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칼 들고 저기를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폭력성이 인지된다면 그 공포를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부모님한테 망상이 걸려있는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부모님한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음식에 독약을 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안전하게 이 아이솔레이션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대화의 장애, 행동 특성 및 구체적인 간호를 보면 합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제 왜냐하면 조현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언어도 굉장히 빈곤해지고 단어도 빈곤해지고 말 표현도 많이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신어 조작증, 새로운 단어를 막 자기가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반향 언어, 들었던 문장을 일절 기간이 지나서 혼자서 계속 방문적으로 에코라리아라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상이 깨진 거예요. 계속 연상이 단절이 된 거, 비논리적 언어와 같은 그런 언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도 똑같은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이 계속 뭐 물건을 줍는다 그러면 그 동작을 계속 따라서 하는. 그리고 상동증, 그런 같은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대화를 대신에 그런 언어로, 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장애의 정도를 이제 양상을 평가를 하셔야 돼. 간호하시는 분은, 가족들은. 그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환자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대상자와 대화를 위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가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데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경우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24시간 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그림이나 춤이나 노래나 연극과 같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 대화의 사용을 허락해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어적 대화 장애 때도 논쟁하거나 부정확한 대화에 동의하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간호하시는 분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응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솔직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치료적인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는 대화를 통해 환자를 이렇게 지지해주면은 훨씬 더 환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고 본인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 때문에 폭력 잠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모르지만 본인은 그 폭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해 또는 타해성이 있을 경우에 행동을 자주 관찰을 하셔야 되고, 자극이 적은 환경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안이 조용하고 싸움이 없는 집안이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꾸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환자 상태가 나빠져요. 네. 그리고 환경에서 해가 될 만한 환경은 모두 제거. 특히 이제 위험한 물건들, 칼이라든지 뭐 몽둥이라든지 무슨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좀 제거를 시키는 것이 좋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폭력 잠재성 가장 이제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져서 목표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편안하게 치료가 돼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불안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불안의 신체적 출구로 사용하는 폭력 행동을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즉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하러 우리 갈까? 그래서 쇼핑하러 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미리서
환자분한테 뭐를 하자고 했을 때 미리서, 그러니까는 뭐 은행이나 쇼핑이나 그런 거는 한 5분 전, 한 10분 전 그렇게 하시고, 뭐 어디 결혼식에 친척 결혼식에 간다 그런 건 한 달 전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니까 폭력 행동의 우려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제제를 적용을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잘 안 되면은 이제 주사 약물을 써야지 되겠죠. 네, 다음에 퇴행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러니까는 조현병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은 퇴행이 돼요. 그걸 리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더 이게 후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짧고 아주 잦은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를 받아들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너를 정말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좋은,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 같은 공동체, 우리 환우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많이 위로를 받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다. 우리 양동훈 형제는 진짜 존귀한 존재거든. 정말 훌륭해. 우리 환치공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음악 봉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박희영 자매님도 열심히 우리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존중을 보여주면 그런 퇴행의 증상들이 좋아져요. 예.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게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와서 순모임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이 퇴행이 없어져요. 예, 퇴행이 없어집니다. 처방에 따라 정원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또 불안이 증가 시에 증상 조절해주고, 타인과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룹 테라피, 순모임이에요.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들도 나누고, 또 그동안 그날 설교 들었던 것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그런 것들이 다 퇴행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이죠. 우리 환자분들은 이제 세상이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너무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세상으로부터 이게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족분들, 주위의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정직하게 대하고, 네,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환자하고 약속이니까 좀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고 환자분들하고 꼭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신다. 아무리 사소한 거. 네, 내가 새우깡 사다 줄 거야. 그러면 새우깡을 꼭 같이 사다 주셔야 돼.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환자분이 자기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있는데, 그럼 내가 다음에 올 때 새우깡 사갖고 올게. 그래갖고 새우깡 사다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환자분이 저를 진짜 믿어요. 저분은 나를 내 말에 이게 자기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가능한 한 동일한 치료자가 대상자를 볼 수 있게 한다, 돌보게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웃거나 속삭이거나 조용히 하는 것은 피한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 말하는 것 같아. 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접근 방법 사용해서 음식 섭취를 격려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먹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약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을 환자분들 약 확인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분명히 저녁 7시에 전부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증상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뒤돌아서서 다 뱉어요. 그걸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는 약을 본인이 병식이 있으셔야 돼. 내가 이게 병이, 내가 이거는 약을 먹어야 그냥 뇌의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약부작용. 약부작용 때문에 약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약으로 바꿔주셔야 돼, 바로. 네. 그 부분은 이제 의사쌤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경쟁적인 활동을 피하고 치료자하고 1대1 활동이 좋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그리고 수동적이고 사무적이면서도 또 친밀한 접근을 같이 하시고 솔직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공황 수준. 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굉장히 공황이 심해지죠. 그래서 공황 수준의 불안하고 관련된 상호 과정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는 망상과 그 상호장애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상적인 사고가 현실 사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환자분들의 목표예요. 여기까지는 망상, 여기까지는 현실. 네, 그것을 좋아지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망상적 사고와 현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달하거나 망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망상이어서 내가 동의 못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그건 망상이야. 네. 그렇지만 망상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불안이 증가된 시기와 연결시키도록 대상자를 돕습니다. 현실을 강화하고 현실에 초점을 두고 불안, 공포 등의 감정,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편안하면서 치료가 돼가는 거예요. 네, 치료가 돼가는 거. 그 다음에 비현실적 사고와 의사소통 장애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의료진이나 가족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간호가 명료와 기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유형을 사정한다. 그러면 명료와 기법이란 뭐냐면 환자분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명료와 기법은 지금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명료와 기법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뭐가 제일 불안하셔요? 이제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거나 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억지로 막 말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럴 때 정말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상대방이. 우리 간호하는 입장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본인이 그렇다고.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유형이 확립될 때까지 대상자의 요구를 예측하며 충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요구를 예측하며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 환자분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정말 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대상자의 행동과 언어 표현이 어떻게 타인에게 보여지며 타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가를 비위협적인 태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떠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전 발달 단계로 퇴행과 관련된 자가간호, 그러니까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일상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퇴행이 안 되도록, 그래서 대상자의 일상행동을 능력을 사정을 하고 능력 수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을 하셔야 돼. 그리고 독립적인 성취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셔야 되니까 정말 잘했다고. 우리 옛날에 우리 정말 오랫동안 오래 있었던 우리 환자분이 정말 이를 안 닦아요. 아주 그냥 정말 치아를, 제가 그분은 지금도 그분한테는 너무나 그 부분이 참 제가 간호를 하면서 실패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분이 너무너무 이를 안 닦아요. 그래서 이를 닦게 해보려고 뭐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썼죠. 그래서 애기 치약도, 애기들이 쓰는 치약이 안 맵다 그래서 애기 치약도 갖다가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치약이 매워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그래갖고는 그냥 닦으러 가면 다 뱉어버리고 막 저한테 침을 다 뱉어버리고 그냥 우리 간호사들한테도 다 뱉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접근을 못하죠, 우리 간호사들이. 근데 제가 이제 목욕은 시키면은 그래도 목욕은 잘했어요. 제가 목욕시키는 거는 잘 협조를 해줬는데 하여튼 그 치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다 하루 종일 그 엄마가 사탕을 갖다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다가 사탕을 물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가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기 충녕보건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정말 남편도 서울대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제가 병실에 수간호사로 있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저녁 식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은 얼마나 이렇게 입원을 시켜놓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면 환자분들의 이름을 다 이제 명단을 적어가지고 와서 이제 매일 집에 와서 그거를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이석원 씨라고 맨날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세대가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이제 막 액팅아웃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주복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우주복을 입고 그렇게 하느냐, 좀 하지 말고 잘 협조 좀 하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타겨서 그런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이렇게 두고 제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번 쭉 라운딩을 다 해서 식사를 얼마나 어떻게 먹었는지 이제 전부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정신과 병동에 수간호사로 5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환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은 그런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참 하여튼 그때 그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은 우리 환자분들 속에 아마 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퇴행이 돼서 정말 기어다니고 맨날 병실에서 기어다니고 자기 하나도 이런 거 케어를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환자분들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또 조금씩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음식을 안 먹을 때 간식으로 영양가 있는 스낵하고 이 음료를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안 먹느냐면 독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심과 공포 때문에 먹을 수 없다면 이제 통조림을 이제 줘서 먹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통조림은 또 이게 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그것이 따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옛날에 저를 맨날 따라다니면서 저기 송탄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서울 집을 다 정리를 하고 송탄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송탄에서 제가 주는 음식만 먹고 살던 우리 조지현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딸하고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딸하고 같이 막 누가 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제가 주는 음식만 먹고 제가 주는 돈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용돈을 줘도 절대로 안 받고 그리고 제가 돈을 주면 또 받아서 그거를 쓰고 그렇게 의심이 심하고 망상이 심한 경우는 같이 데리고 이제 그래서 미역국을 제가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니까 그럴 때는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해요. 자기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뭐 먹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장로님 편에 보냈어요. 장로님이 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져왔다고 안 먹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걸 만든 건데 그러니까 먹어.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랬는데 제가 내려와가지고 주니까 그때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여튼 송탄병원 옆에 집을 제가 얻어줘가지고 거기서도 또 못 지내고 딸이 결국은 데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경찰에 갔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입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딸이 결국은 이제 잘 못했죠. 그래가지고 딸이 사망을 하니까 시신을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고 강남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딸인데 절대로 시신을 손을 못 대게 하니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제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연락이 와서 제가 잘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분들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증상 때문에. 그래서 퇴화된 행동을 계속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이 경험 자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특별히 이제 초기 아동기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신뢰 형성이 안 된 경우에는 이 미스트러스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신뢰성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신뢰를 갖고 신용은 말과 일치되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환자하고 의사소통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격려를 하셔야 되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나 감정을 알아내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뭐를 정말 원하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신 환자. 그 다음에 불신 또 환자분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를 매일 정해요. 네,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를 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부분을 알도록 하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이제 대상자를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책임감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가족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은 증상 때문에 전부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절하는 것은 약밖에 없어요, 사실은. 약밖에 없는데 약과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가 있죠. 네,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은 좀 많이 편안해지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문제를 호소할 때 용기를 좀 제공하셔야 돼. 용기를 주셔야 돼. 그래서 작은 일에서보다 큰 일로 접근해서 성취감을 얻도록 하고, 그렇지만 작은 일을 성취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해주셔야 돼. 가업을 성취했을 때 칭찬해주고,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꼭 존경어를 사용해 주시고, 성실한 태도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네, 전화 한 통화도 정성 들여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로 증명해 주시고 일상생활 활동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정말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자분들을 존귀 여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춘아 집사님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이공자 권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맨날 훌륭하시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훌륭하시거든요. 네. 가족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받으셔야 되고, 가족분들도 또 지지를 받으셔야 힘이 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 때문에 현실감이 결여되죠. 그래서 대화를 분명히 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되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고 현실 위주의 활동에 참여해서 외적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현실감이 현실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현실 지각을 유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논쟁하지 말고 무서워하는 대상자하고는 같이 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상대방에게 환자분들끼리 서로 무서워하는 환자한테는 서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일반적인 대응 방식 네. 그러면 과장님 다음 네. 우리 가족분들이 흔히 겪는 대처 방식하고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는 그냥 병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가족들이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상에 적당히 맞춰줘. 아니거든요. 네. 환자에게 적당히 증상에 맞추어주면 효과가 없어요. 네. 적당히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설득하고 나무라기, 아니 설득하면 안 되고 나무라면 안 돼요. 근데 설득하고 나무라는 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행설수설하는 말을 사실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들은 척해요. 가족들은. 그러지 말고 아까 명료화, 지금 네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셔야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지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네, 내버려 두시면 안 되거든요. 네, 바운다리를 딱 정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일을 가족이 대신해 아니요. 환자의 일은 환자가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환자의 일은 환자가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부모님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다 부모님들이 해주잖아요. 그게 환자가 하던 일을 대신하지 말고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옷 정리라든지 네. 빨래를 내놓으면 빨래를 해서 본인이 정리하게끔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일상생활 훈련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독해요.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출도 못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 환자의 개인 생활을, 환자를 위해서 개인 생활을 줄이기. 환자를 위해서 개인 생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환자는 환자대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가족은 가족대로 생활을 갖고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셔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의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익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시하잖아요. 적대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지고 대화가 없고 침울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쌓이고 싸움이 잦아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하시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조현병 환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족분들이 판단하지 마라. 네. 너는 이렇고 저렇고, 너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너는 맨날 화만 내고,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 당혹해하거나 비웃지 말아라.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환자분들이 원하는 요망사항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비판할 때는 사랑과 이해와 건설적으로 해달라. 내가 비판할 게 있으면 사랑과 이해와 건설적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인내를 가져달라. 그 다음에 소리치거나 겁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힘든 기분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소리치거나 겁주지 말아달라. 여기 쭉 있는데 제가 이거 칸이 부족해서 다 못 썼어요. 네, 그래서 5번째는 우리는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과 다른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달라. 네. 본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인정해달라. 그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조금씩 나눠달라. 집에 큰일이 있는데도 너는 아프니까 안 알려줘.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다 가. 그럼 뭔 일이 있나 그렇게 자기는 소외되잖아요. 우리 환자는. 그러니까 정보를 좀 나누어주라.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 요망하는 요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존중과 예의와 정성으로 우리를 대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과 느낌을 물어봐 달라.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느끼니?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엉뚱한 이야기 하더라도 그거에 저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그럼 우리 상의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로나 행동적으로 격려해달라. 그게 우리 환자분들의 요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망사항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환자를 돕는 기반이 마련해야 돼야지 환자를 돕게 되는데 환자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만큼은 내 편이야 하는 느낌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환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야 되는데 말을 귀담아 듣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경청. 내가 네 말을 나는 잘 듣고 있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대화법을 사실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정의 반응. 환자가 증상을 보일 때 환자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먼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환자를 도우려면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증상을 갖고 비난하는 것은 금물인데 가족들은 환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종 환자를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충고합니다. 증상을 두고 야단치면 안 되고 오히려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모형으로 증상 관리를 한다면 환자의 평소 뇌의 취약성, 그러니까 우리 환자의 입장에서 뇌를 좋게 하는 방법, 제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꾸준한 약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리고 술 안 먹고,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낭송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네, 그게 평소에 뇌를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뇌 좋은 음식, 블루베리, 계란, 시금치, 네, 그런 거 자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해로운 환경을 피하고 이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본인이 능력에 맞는 일감을 주셔야 된다. 증상 발생 시에 자신의 힘으로 통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안 왔지만 어떤 자매 하나가 이 망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망상을 심하면 약을 쓰잖아요. 약을 쓰지만 약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망상은 본인이 이건 망상이야, 이건 증상이야, 이 증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 가족분들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맨날 그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거 이겨야 돼. 이기고 내가 이거 증상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이 증상은 본인이 이기면서 살아야 돼. 또 환청도 완전히 다 없어지지, 물론 완전히 다 없어지는 100%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환청약을 먹으면. 근데 환청이 남아있는 경우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리가 적어졌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그 환청은 너 환청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저리 가. 그렇게 환청을 꾸짖고 물리치는 연습을 하게끔 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환자에게 보다 나은 방법을 이렇게 코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해서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대응책인데, 가벼운 증상은 이제 우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이제 넘기지만, 또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한마음 코이노니아 예배에도 오시고 치유활동에도 참여해서 뭐 액티비티, 그림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또 그림 카드 치료라든지 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에 등록을 하거나,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데이케어 센터 참석하거나, 그래서 이제 증상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을 이제 꾸준히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증상일 때는, 그때는 약물이 환자한테 맞지 않거나 아니면 급성기로 빠졌거나 그랬을 때, 약물 용량이 부족했을 때,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 입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 용량을 조절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약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약이 불편하면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꼭 알아가지고 약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약 조절을 해가지고 약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너무 잠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이 안 보여요, 소변이 안 나와요, 변비가 심해요. 그런 것들을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물을 여기 조절해 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잘 맞으셔야 돼요. 약이 잘 맞아야 환자 상태도 스테이블해지고 그리고 증상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증상에 따른 이제 가족들이 정말 가족들이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은 몰라요. 그렇지만 가족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심하냐면, 또 환자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져요. 오늘은 좀 좋아지겠지. 근데 좋아지지 않고 더 그대로예요. 또 그리고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환자의 증상이나 행동이 단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오늘 또 그렇게 보이겠지.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소망을 갖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그 똑같은 상황을 본다는 것, 날마다 그 똑같은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딸이 너무나 증상이 심해질 때 자기의 가슴은 숯검정이 됐다. 숯검정이 되었다. 그 표현. 그리고 증상이 딱 나타나는 걸 보면 가슴이 딱 얼어버린대요. 얼음이 돼가지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몸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게 변하더라. 그 얼마나 그게 고통이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심정,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그런 고통을 겪고, 또 남편이 아프면 또 아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고통을 겪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통을 해결하려면 그 다음에 일감이 제공되어야 된다. 환자가 매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일을 하도록 하셔야 돼. 하다 못하면 매일 카페에 가서 1시간 동안 가서 커피숍에 가서 1시간 앉아서 커피 마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일감을 제공해 주는 거 좋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놀게 하시면 안 돼. 가족의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환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24시간 지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가족은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는 환자 하루 종일 있으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즐겁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즐겁게. 기억하세요. 환자를 매일 집 밖에 내보내셔야 돼. 어디 갔다 오라고. 네, 저 갔다 오라고. 가서 점심 먹고 오라고. 정신보건센터에 다녀오라고. 학원에 다녀오라고. 수영장에, 볼링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환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24시간 하면 내가 어떤 엄마 봤어요. 24시간 잠잘 때만 빼놓고 하루 종일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밤에 잘 자기 전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산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엄마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환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가족이 설명을 하셔야 돼. 네가 이럴 때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줄래? 어떻게? 자, 의사소통 중요해요. 자기 어려움을 설명하셔야 돼요. 환청이 너무 심해갖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난 네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 참 이해한다. 네가 이해하고 너 또한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지만 나 너무 듣기가 힘드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네 방에 가서 혼자 스스로 해. 중얼거리고 네 방에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법을 우리 가족 자신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가족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이 건강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소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로운 환경을 추구하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응급 상황 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서포트 시스템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치공에서는 옛날에 그래서 SOS 팀이 있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밤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그 환자가 입원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그때 그분이 조울증 환자였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막 벽을 타고 내려가고 막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SOS 팀에서 갔죠. 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 환자분을 하여튼 사망하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킵하고 있다가 아주 응급실에 갔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너무나 기적같이 그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 한양대병원 응급실, 구리병원 응급실이었을 거예요. 했는데 환자분을 그냥 입원을 안 시키고 우리는 정신과 환자는 무조건 전신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 과정에서 뇌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뇌 종양 때문에 이제 한양대 본원으로 옮겨가지고 뇌 수술을 하고 지금 아기를 셋이나 낳고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럭키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취미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서 이제 호흡법이라든지 명상법을 해가지고 좀 릴렉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가족, 친척도 좋아요. 이렇게 힘들 때 나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셔야 돼. 그리고 필요시에 집안 규칙을 정하거나 문제 해결법, 위기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상의해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환자하고 같이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양성 증상에 대한 가족의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양성 증상에 대해서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양성 증상이 갑자기 환자들이 양성 증상은 겉으로 보이는 환자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의 증상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환각이나 망상이나 이상한 행동이나 행설수설, 이건 병의 증상이야.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불안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지 아니면 소음이 심한지 아니면 낯선 사람이니까 낯가림이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나 그럴 때 우리 환자분들은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명절에는 우리 시골에 내려갈까 말까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가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하고 너무 잘 안 맞는 경우에 이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 그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둬요. 차라리. 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피해를 줄 때는 그때는 이제 조처를 취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같이 입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제 가족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너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특별히 환청이 이제 심하게 들린 경우는 나는 듣지 못했는데 너는 그런 소리 들었구나.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너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좋아지면 내가 그때 증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 증상 시에 흔히 불안, 초조,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무력감, 열등감, 죄책감, 고독감, 분노를 경험하는데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제 물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방에 가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이 나타날 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증상이 지속할 때는 약물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권하는 양성 증상 대응 기술을 보면요. 이제 활동적 기술이 있고 인지적 기술이 있고 신체 감각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 기술에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게 하셔야 돼요. 양성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예, TV를 본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윤미란 친구처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우리 뭐 비빔밥도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을 좀 전환하게 하셔야 돼요. 양성증상이 있을 때도. 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든지 친한 언니라든지 네 그렇게 그래서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네 힘들 때 서로 요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요즘 취미 활동 중에서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슨 요즘 우리 장우석 선생님 안 오셨는데 장우석 선생님 요즘 막 살사 댄스를 엄청 치시더라고. 맨날 사진으로 올리시는데 무릎이 많이 나가고 많이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요리, 교회 성가대 그리고 장애인 기관에 봉사활동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요즘은 이제 취미 활동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니멀 테라피라고 그래서 동물을 키우면서 많이 우울이 좋아져요. 동물한테 사랑을 주고 또 동물이 사랑을 주잖아요. 이렇게 막 반갑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자신을 인정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 도마뱀을 키우는 우리 자매도 하나 있어요. 여기 안 왔지만 그래서 걔는 맨날 전번에 8마리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도마뱀을 8마리씩이나 키우냐 그랬더니 3마리 줄였대나. 그런데 어쨌든 취미가 그냥 도마뱀을 엄마는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만 좀 사오라고. 저한테 어떻게 말려주라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말리냐고. 네, 그리고 어쨌든 양성 증상이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운동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 근육에서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면은 그 마이오카인이 근육에서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이 당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운동을 하셔야 돼.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은 운동을 꼭 하셔야 돼. 운동을 하셔야 체력도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져요. 증상도. 내가 뭔가 정기적으로 하면 좋아집니다. 알바를 하든지 1시간짜리 알바를 해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탁구를 하든지 보링을 치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헬스,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등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을 양성 증상이 있어도 일을 하셔야 돼요. 일하시면 증상이 좋아져요. 양성 증상이 좋아져요.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 책 읽기, 낭독 네 그리고 하나님께 쓰는 편지 쓰기 해보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잖아요. 너무 나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도 안 보잖아요. 하나님만 하시지.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본인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네, 환자에게 권하는 양성장 대응 기술, 인지적 기술입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증상을 내버려 두고 너는 증상이야. 나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립니다. 네, 나는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네, 그렇게 즐거운 생각, 우리 양동훈 형제처럼 노래 부르기, 네, 그리고 사람 만나기, 취미생활, 운동하기. 네, 그렇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봅니다. 그 다음 증상을 쫓아내요. 제가 아까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정지, 한청 추방, 망상 추방, 망상 떠나라, 한청 떠나라. 소리를 지르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고무줄요법이 있어요. 고무줄. 화청이 너무 심하면 고무줄을 여기 2-3개 했다가 그냥 환청이 들릴 때 그냥 고무줄을 바짝 잡아다녀 그냥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너 떠나!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항아리요법이 있어요. 이제 그 항아리요법은 우리 사회 그분이 항아리를 놓고 한청이 딱 생길 때 한청을 써요.
환자분한테 환청을 쓰게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담게 해요. 그러다가 오후에쯤 그거를 꺼내서 보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환청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 인지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지요법이에요. 인지가 생기면서 환청을 본인이 이제 환청과 환청이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쫓아내기, 긍정적인 혼잣말하기. 네, 우리 정상인도 긍정적인 혼잣말. 우리 환자만 그럴 게 아니라 증상이 시작될 때 혼잣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넌 진짜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잘 살고 있어. 나에게 계속 칭찬을 하시면, 난 지금 너무 증상이 심해서 두려워. 그렇지만 나 이겨낼 수 있어. 나 괜찮을 거야. 네, 그렇게 혼잣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증상을, 그 다음에 묵살하기.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린 환자들, 아유, 나는 내일 할 일에 너는 그 환청이야. 너는 떠나가. 증상 미루어두기. 증상을 현실 검증하기. 네, 현실, 증상, 내가 증상이 있는데, 지금 환청하고 있는데, 이 환청이 진짜 다른 건지, 환청인지, 이렇게 검증해 주는 거. 증상을 지닌 채 생활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기, 찬양하기, 성경 읽기, 찬양 듣기.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매일 9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9시에 매일 정말 이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체 감각적 기술. 네, 신체를 이완시킵니다. 심호흡하고 편안한 자세로, 네, 자기 자신을 릴렉스 하시고, 그러면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고, 네,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래서 신체를 이완하고, 그 다음에 각성 수준을 높입니다. 네, 정신이 몽롱할 때, 주의 집중이 안 될 때,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 이게 각성 수준을 높여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창문을 활짝 열는다든지,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그냥 주여 삼창을 큰 소리로 외친다든지, 네, 그러면 각성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감각 자극을 서로 짝짓기를 해요. 환청이 들릴 때 음악을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악하고 환청을 짝지어줘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시작할 때 아까 고무밴드 요법, 그리고 그만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 방법, 네, 그렇게 짝짓습니다. 감각 자극을. 그 다음에 이제 둔감화 시켜요. 둔감화 시킬 때 증상이 시작할 때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거나 즐거운 일을 상상해요. 즐거운 일 상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취미, 그 다음에 기도, 증상의 불쾌 정도가 그러면 점점 감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본인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들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대응기술 습득을 돕는 방법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대응 기술을 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양성 증상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가지 양성 증상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환청이 있으면 환청, 망상이 있으면 망상, 그 다음에 환치가 있으면 환치, 그 다음에 환후가 있으면 환후, 그 다음에 환촉이 있으면 환촉, 뭔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요. 네,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또 그리고 환자가 증상 대응 기술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네,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증상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책임을 다 하도록 증상 강화시키는 제일 이제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갈등이죠. 집안의 갈등. 그다음에 4단계가 대응 기술 선택을 돕는 거. 그러니까는 뭐를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서로 같이 이야기해서 양성 증상에 대한 이 대응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음성 증상에 대한 가족의 대응책입니다. 네. 이제 음성 증상이 더 이렇게 지속적이고 변화가 없어요. 저염병 환자들 양성 증상이 없어졌으면 다 나으면 좋겠는데 음성 증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족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 쟤는 나았는데 왜 저렇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지? 그게 바로 음성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립되어서 더 이게 대화 기술을 찾기가 어렵고 음성 증상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괴롭지 않아요. 본인이 별로 몸도 안 쓰고 별로 이게 음성 증상 자체가 본인 자신은 괴롭지 않은데 가족들은 환자가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결여돼 있어요. 예, 감정 표현을 별로, 그러니까는 거의 이 얼굴이 마스크 페이스예요. 무표정. 예, 그래서 좋은 일도 표정을 별로 안 짓고 웃지도 않고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인데 환자에게 직접 이게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인데 너는 어떠니? 그래서 간단히 본인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굉장히 빈곤해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말의 내용도 빈약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사전을 가지고 단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기억을 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면서 이게 점점 이 언어가 빈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표현력이 없어지고 말을 안 하니까 더 없어지고 단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대화의 그 바운다리가 점점 좁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어 연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감동,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환자분을 꼭 좀 끼워주셔야 돼요. 은행 일 보기, 시장 보기, 산책하기, 등산하기, 밥 먹으러 가기, 그런 거 다 끼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언어의 빈곤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무감동, 무쾌락이에요. 도대체 감동도 안 하고 아무 쾌락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 정말 동기가 없고 자기의 신변을 돌보는 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 여가활동, 취미활동, 놀이, 즐거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 걸 좀 하게끔 한쪽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눈을 보며 같이 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천천히 짧은 문장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내 생각은 어때?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구조화하는 기술을 시기화하고 달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깨어서 6시쯤 이야기하고 실제로 양치하고 세수를 한 8시나 9시쯤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취미활동, 영화, 외식, 산책, 볼링, 등산. 이전에 즐기던 취미활동을 확인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매일 생활을 규칙화. 기상시간 동일하게, 잠자는 시간 동일하게, 세면 시간 동일하게, 식사 시간 동일하게. 그리고 집안 이렇게 음성 증상이 있는 우리 저혈병 환자분들한테는 본인이 자기 그 규칙적인 생활표를 짜도록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시고요. 희망을 되게 그런 경우는 이제 실패자로 본인이 규정을 하고 그 자기 이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나 기도해주게. 그렇게 하시면 점점 좋아지죠. 네. 그 다음에 가정의 미래를 제시해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네가 아프지만 이렇게 이제 아내가 아프지만 남편이 아프지만 앞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네. 그리고 지금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엔티사이코틱 메디신이라고 해서 항정신병 약이에요. 옛날에는 뭐 할돌이라든지 그런 클로로프로마진이라든지 멜로린 그런 거, 소라친 그런 거를 많이 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간. 지금은 크로자핀, 크로자릴을 많이 써요. 지금은. 왜냐하면 크로자릴이 SSRI 그 타이브 H하고 이게 리셉터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 듣는 우리 조현병 환자한테 잘 효과가 있는 그런 약으로 판명이 돼 있어요. 근데 크로자릴이 문제가 피검사를 해가지고 피검사에서 피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지 이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그 문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좀 힘들고 만약에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리스페리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올란자펜 추천해 한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이프렉사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요즘 세로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우리 환자분이 그걸 꼭 알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쓸 때 내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고,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썼을 때 내 증상이 나빠졌어 하는 그거를 본인이 알고 계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가족도 관심을 가지고 환자분도 자기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약을 쓰면서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정신과 약이 너무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스트럴 하이포텐션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약도 있고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신드롬이라고 해서 턱이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트레머가 있다. 이게 아카세시아, 아키네시아 그렇게 트레머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절부절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처럼 이게 어그적 걷고 테다이브 디스카네지아가 턱이 계속 흔들흔들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런 3번의 증상들이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약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게 외래에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은 전혀 그런 증상 하나도 없잖아요. 부작용 증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뇌의 림빅 시스템을 이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엔티콜리저닉 이펙트는 뭐냐면은 이제 약을 먹었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는 약을 또 쓰셔야 돼요. 쿠젠틴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눈이 안 보인다고, 잘 희미하게 보인다, 뭐 그런 부작용이에요. 그런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졸리는 거예요. 그거는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환자도 알고 가족도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이야. 저희는 들으면 알거든요. 딱 한 번만 라운딩 하면 어떤 환자 부작용 뭐가 나타나요. 금방 다 보여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팅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 의사들이 전부 그거 보고 약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다음, 네, 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다? 우리 약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항불안제,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졸피뎀 그런 거는 다 습관성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습관성이 있는 거고, 우리 정신과 조현병 약은 습관성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아니다. 약 조절 잘 하시면 그게 진짜다. 그 다음에 주사제가 더 좋다 아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끊어야 돼. 그러지는 않아요. 부작용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된다. 아닙니다. 약 끊으시면 한 달 이내에 재발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3개월 이내는 다 재발, 거의 80%가 재발을 합니다. 그냥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을 먹을 때 음식을 가려 먹어요. 아니, 잘 그냥 드시면 돼요.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면 빨리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 오래 잘 사셔요. 다음, 네, 환자마다 복용하는 약 용량 같다. 절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정신과는 정말 다 달라요. 약을 끊으면 즉시 재발한다. 아니다. 약을 복용하면 지능이 떨어진다. 상관이 없어, 지능하고는요. 약을 복용하면 멍청해진다.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술은. 그리고 담배도 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절대 가능하면 안 피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배는 모든 혈관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제일 망가뜨리는 게 심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절대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폐가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20년 후에 가장암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폐암이 많이 생긴다. 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약을 복용하면서 커피 마시면 안 된다.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다. 약을 복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은데 아주 끊으셔야죠. 네, 담배가 얼마나 나쁜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양을 한 시간에 했나요? 한 시간 반을 너무 많은 양을 사실은 해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